문학의 신세계, 지금은 박완서 선생님의 남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전쟁 중심으로도 읽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랑과 관계에 대한 중심으로 그렇죠. 또 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하찬 작가님은 오퀴도와 이 이경의 사랑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소설을 다시 읽으면서 소설을 잘 보면 생각보다 그 로맨스가 아주 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전의 기억으로는 뭔가 사랑 이런 것들이 되게 치열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읽어보면 아마 손잡는 장면도 잘 안 나올 정도로 그렇죠. 거의 네. 아주 좀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건전한 그런 소설이었는데 그래서 건전하다고요? 오키도가 여기서 유부남으로 되어 있고 그렇긴 하지만 뭔가 그런 관계를 그리면서 결국 이 소설이 전쟁 때 있어서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오빠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뭔가 갈망하고 그러나 그게 끝까지 사실 잘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점에서 읽고 좀 묘한 그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도 좀 그런 긴장감이랄까 다 읽고 나면 편안해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불안해지는 느낌이 있는 그런 소설이라서 또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전석순 작가님도 마지막에 다 읽고 불안하셨나요? 저는 사실은 이게 소설이니까 현실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소설이니까 조금 거리감을 두면서 읽게 되었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경이 눈앞에 있으면은 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을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되게 아슬아슬하게 하면 보면서 계속 그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소설이지만 긴장하면서 따라갔던 거는 그 오키도 집에 찾아갔을 때 그쵸 그 그때 장면 저는 정말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이걸 찾아가도 되는 건가? 찾아가서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마조마하게 봐서 만약에 이경이 제 직장 동료였다면은 가지 말라고 충고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갔을 때 일들을 보게 되면은 되게 따뜻하게 풀리죠, 약간. 네, 예. 이 시대의 감성일지도 모르겠고 또 소설 속 주인공들의 캐릭터일지도 모르겠는데 생각과는 좀 다른 방향이어서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읽을 때 내가 너무 그 막장 드라마에 익숙해졌나 보다 생각이 든 게 맞아요. 딱 찾아가면서 그래 사랑하는 남자가 유부남인데 그걸 찾아가서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막 이렇게 막 김치 싸대기 나오고 막 이런 거 할까 생각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어떻게 보면 따뜻한 그런 인간미가 느껴지는 전개인데 밥을 여기- 차려주고 예, 그런데 이게 전혀 어색하거나 가식적인 게 아니라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전개여서 납득이 됐어요. 예. 저는 또 충격적인 하룻밤 또 자잖아요. 그렇죠. 그 가족들하고 여기서 하룻밤을 어울려서. 잔다고? 거기 되게 심지어 어이없- 가족이 아이가 5인가 나오는데 예. 대가족인데 그러면 같이 자는 모습 같이 자면서 이경이 그 오키도의 품에 안겨 있는 부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장면도 되게 그럴 법하다. 되게 이게 되게 따뜻한 집이지만 자기가 불청객 같으면서 또 질투심도 약간 있고 되게 복잡 미묘한 감정선이 되게 이 안에서도 잘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장면이 되게 긴장감 넘치면서도 재밌게 읽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소설을 읽고 이경이 오키도를 사랑한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오키도에서 약간 그런 가족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오빠의 모습 같은 그렇겠죠. 것들이 예, 그런 굉장히 부분들이 찾았던 컸을 것 같아요. 같아요. 약간 그런 의지하고 싶은 또 다른 가족의 가장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둘 다 일단 전쟁으로 자기의 본 모습을 잃고 폐허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의 동질감 이런 것들도 감정선에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둘이 되게 그 뭐지 고릴라인가요? 침팬지인가요? 뭐 이렇게 침팬지 술 침팬지 먹는 그 위스키 침팬지 먹는 침팬지. 침팬지 보면서 침팬지. 이렇게 둘이 마주 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약간 서로를 동질시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서로 약간 마음이 폐허가 된 그런 사람들끼리의 서로 연민 이런 감정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이 태수와의 관계도 살짝 다르죠. 태수는 사실은 되게 현실적인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하지만 이 이경이 보기에는 남성적인 매력이 약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는 좀 세계관이 다른 느낌으로 좀 보잖아요. 정말 예. 건실한 청년 이미지가 예, 있죠. 예. 저는 이제 이경이라는 인물을 조금씩 보면서 뭐 몇몇 장면들은 조금 공감하지 못하는 장면들도 없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읽었을 때는 깊이 공감했던 게 그 중심에 전쟁이라는 게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전쟁이 미치는 감성이나 전쟁이 미치는 영향들이 사실 지금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는 없잖아요. 전쟁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근데 이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듣고 그래서 이경에게 조금 어색하고 이해가 안 됐던 장면들도 이 사람이 전쟁의 중심에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해됐던 장면들도 있어요.
이쯤에서 저희가 제가 먼저 읽을 텐데 혹시 인상적인 구절들이 있으면은 혹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전쟁을 중심으로 봤었을 때 소설 속에는 굉장히 인상적인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이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이 문장을 통해서 저는 주인공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럴 수 없었던 것은 전쟁 때문이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종결지어 주리라는 광신 때문에 그런 일이 조금도 대수로운 일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나는 전쟁을 기다리거나 바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나도 여느 사람들처럼 전쟁을 조금씩 두려워하며 전쟁으로부터 자기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용감해질 수 있어야겠다. 나는 오키도 씨와 더불어 좀 더 긴 사랑을 설계하고 싶었다. 목이 긴 여자로부터 그를 빼앗아 나에게 몰두시키고 싶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윤리, 도덕 따위에 회방을 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혼신의 힘으로 온갖 도덕적인 것을 배척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장면에서 저는 조금 이 인물에 대한 인상이나 좀 마음이 약간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무모해질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어떤 용기를 낼 수 있는 것도 계기가 각자 다양할 텐데 만약에 지금은 전쟁이 아니지만 전쟁이 나고 있는 시기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생활하는 태도라든지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그 전쟁은 되게 인간의 감정을 되게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감정이 이렇다면 현실적인 세계도 되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경의 감정도 상당히 들쑥날쑥한 느낌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자기는 중심을 잡아야겠다 생각을 하는 동시에 뭐 이경이 자기는 뭐 지름길로 가야 된다. 뭐 그걸 여러 가지 맛보고면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변화하는 환경 속, 세계 속 이런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물의 심리이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지금 평온한 현실에서의 인물 심리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는 아예 지금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현실을 포기한 상태잖아요. 그 틀니를 뺐다는 거는 되게 뭐랄까 나는 이제 그냥 이렇게 쓰러져 갈 거야라는 그런 관점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엄마는 또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이 주인공의 느낌도 들고 해서 되게 여러 가지 면으로 이경의 심리를 지켜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상당히 전쟁 후의 세계가 중요한 코드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예. 김하찬 작가님 혹시 책 읽으셨을 때 남옥에서 혹시 인상적으로 읽으셨던 부분 있으실까요?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제 이경과 이제 남편이 같이 이제 가서 둘이 이제 일종의 데이트죠. 마지막에 데이트인데 아이들을 데려올 걸 남편이 다시 나를 상식적인 세계로 끌어들인다 했을 때 결국 다시 잠깐 그림을 보러 가서 다시 추억했으나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그런데 다시 또 마지막에 그러나 그뿐 어린 나무들은 서로의 거리를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바람이 간 후에도 마냥 떨고 있었다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쭉 읽고 나서 여전히 이 오키도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시 남옥이라는 것을 알게는 되었지만 그런 뭔가 깨달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이런 한번 그런 마음을 한번 다친 그런 불안 같은 것들이 끝까지 유지돼서 이 마지막 문장을 한번 픽하고 싶습니다. 되게 이 소설을 읽다 보게 되면은 우리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남옥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전쟁 속에서의 상황들이나 그 속에 일어났던 사랑들 또 상황들 가족들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박생강 작가님께서는 남옥에서 어떤 장면이 좀 인상적이셨나요? 이제 저는 좀 다른 독자분들이 읽었을 때랑 약간 다른 부분에 좀 꽂힌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제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그 스낵바에서 파티를 열어줘요. PX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팝콘, 콜라 무제한 제공 막 이런 건데 네네. 이제 태수가 이제 이경한테 우리 여기 파티 가자 하는데 이제
이경 같은 경우는 여기 별거 없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태수가 계속 가자고 하고 또 오키도 씨의 집을 알려주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같이 가게 되는데 막상 그 파티에 가는데 파티가 너무 아비규환인 거예요. 콜라와 팝콘을 먹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태수는 되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했던 파티는 사랑하는 여자를 데리고 가서 되게 막 정장 입고 되게 영화에 나오는 파티처럼 그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에 되게 상실을 느끼는데 오히려 이경은 뭐 그러면 어때? 우리가 그 지하에 거기 스낵바에 그 외국인들한테 되게 구경거리가 되면 어때? 나는 그냥 여기서 뭐 있으니까 춤추면서 놀자 막 이런 식으로 한 진행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두 사람의 다른 심리가 전개되는 게 되게 재밌었고 이경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문장이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 파티에 가서 그 파티에서 이제 이경이 그 태수를 그 춤의 그 댄스홀로 이끌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왜 흠뻑 재미나 하고픈데 왜 미스터 황은 멋없이 비분관계만 해요? 저들은 저들대로 좋아하게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특별히 그들이나 우리의 국적 같은 걸 들추니까 속상한 거예요. 실상은 굶주린 자와 포만한 자의 차이뿐인데 저들도 우리처럼 전쟁을 겪고 오락가 먹을 것에 오래 굶주리면 우리보다 몇 배 추태를 부릴걸요? 만약 우리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처지라면 저치들보다 몇십 배 더 거들을 피웠을 테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이경의 심리가 이해가 됐거든요. 이 안에서. 그래서 이 장면이 되게 저는 인상이 강하게 남았습니다. 남옥에서. 예. 저는 사실 이 소설을 읽기 전에 좀 어색했던 게 사실 전쟁 기간 동안에는 일상이랄 게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어요. 뭐 이런 파티는커녕 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소설을 읽다 보니까 전쟁 속에서도 어쨌든 일상이라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각자 작가님들께서 이 남옥이란 소설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거창하게 썼는데요. 저는 잿빛 전쟁 속에서도 삶은 다채롭게 빛나고 나아갔다. 이렇게 요약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설에서 좀 인상적으로 있었던 표현들이 잿빛과 화려한 그 색채에 대한 대비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저한테는 이 이경의 마음과 이 소설을 아우르는 하나의 주제를 되게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학찬 작가님은 어떻게 요약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박완서 세계의 뿌리, 그러니까 박완서 작가님을 아마 제 생각에는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일종의 국민 작가로서의 그런 위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박완서 작품을 아까 그 많은 이 산을 갖다가 파헤칠 때 가장 먼저 뿌리가 되고 역시 이 안에서부터 출발하면 나머지 작품들을 갖다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좀 깨알 같은 재미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여기 맺혀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생현 작가님 어떻게 요약해 보실 수 사실 있을까요? 저는 소설을 요약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이 소설을 되게 너무 다채롭게 읽어가지고 어떤 문장으로 요약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그 여기서는 이 제목 남옥이라는 게 처음에 남옥일까 했는데 다 읽고 나서 남옥이라는 제목이 정말 이해가 됐어요. 왜 고목이 아니고 남옥인지. 그래서 흔들리는 그런 나무 하지만 여전히 뭔가 생명력을 기다리는 나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남옥은 남옥이다라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가장 정확하고 가장 깔끔한 요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냥 나무가 아니라 남옥일까를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소설을 읽고 나니까 박상현 작가님 말씀처럼 죽어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 있지 않은 그 나무가 이 소설의 이미지를 잘 따라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문학의 신세계에서는 타계 1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읽기 열풍이 불고 있는 박완서 작가의 장편 소설 등단작 남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새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안녕.